안녕하세요. 에론 채널을 시청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패션의 김진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분 소개하기에 앞서 오늘도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할게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떠신가요? 선한데 지혜로라는 말씀은 그래,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씀은 뭔가 좀 거부감이 들지 않으세요? 생각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선한데 지혜로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데 지혜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법을 알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불쾌감이나 상처만 줄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악한데 미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데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방법, 내 이익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미련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서점에 가면 늘 자기계발 서적이 베스트셀러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이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잘 알고 지혜롭게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방법에는 좀 미련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말로만 그렇게 말하지 누가 그렇게 사나요?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요, 의사 선생님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생긴 별명이 있습니다. 바보 의사. 여러분, 의사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제가 의사에 대한 연관 검색어들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시국인지라 코로나19 관련 단어가 가장 많았고요. 부정적인 의미인 부작용이나 범죄, 불친절 같은 단어들이 긍정적인 의미인 도움, 적극적 이런 단어들보다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검색량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감정을 주된 이미지로 떠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완벽하고 약간은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평생을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신 바보 의사 선생님,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의사에 대한 연관 단어에서 본 것처럼 바보와 의사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의사가 바보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왜 바보 의사로 불리셨는지, 그 단어가 얼마나 잘 어울리시는 분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어렸을 때 장기려 박사님은 특별할 것이 없는 소심하고 허약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천재 소리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은 성적이 부족해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고요. 대학도 사범대학, 공업대학에 사실 가고 싶었는데요. 성적 때문에 경성의전의 외과를 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학을 전공하면서 장기려 박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발견하게 돼요. 가슴이 뛰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치료비가 없어 평생 의사 얼굴 한번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꿈이 없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지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라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다 이 길이 맞아 라고 말을 해도 내 꿈이 확실하다면, 그 꿈에 내 심장이 뛴다면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조선인 의학 박사가 10명도 되지 않았던 1943년에 일본인 의사들을 다 제키고 최초로 간암 설상 절제 수술에 성공하게 됩니다. 1959년에 한국의 최초로 간암 환자의 간을 70% 정도로 절제하는 것을 성공하게 됩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제자인 이건호 박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한 기록이 있습니다. 간 외과 쪽으로는 해부학이라는 기초 학문부터 수술을 끝내는 마지막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장기려 선생님을 통해서 밝혀지고 정립되었습니다. 바보 의사 말고 장기려 박사님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인데요. 6.25 전쟁에서 장기려 박사님이 평양에서 부산까지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평양에 계실 때 북한의 김일성이 장기려 박사님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장기려 박사님이 피난을 내려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분하다. 내가 그를 남한으로 놓친 것이 내 평생의 한이다. 장기려 박사님은 우리나라 의학 수준을 적어도 20년은 앞당긴 분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받았던 분입니다. 네, 이런 장기려 박사님이 경성의전 교수 또는 대전 도립병원장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자, 누가 보더라도 성공이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꿈을 위해서 장기려 박사님이 선택한 길은요, 피난민들이 가득한 부산에 천막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거동할 수 없을 때까지 평생을 무의촌으로 의료 봉사를 하러 다니셨는데요. 무의촌 진료가 무엇인가 하면 병원이 없는 오지들을 다니면서 진료하고 치료하는 봉사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매주 거제도나 산골짜기로 진료와 치료를 하며 봉사를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병원, 학교 이런 기반 인프라 시설들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해서 정말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오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려 박사님이 무의촌 진료를 다니셨던 거예요. 아마도 장기려 박사님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이 처방전의 내용일 겁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장기려 박사님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력을 잃은 환자들에게 이런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돈과 상관없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이러한 자신의 꿈을 실천하며 대한민국의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의료보험인데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여러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보험 제도가 정착되어 있죠. 지금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하도록 한 모델을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 제공하셨습니다. 1968년에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이었어요. 이 청십자 의료보험은요, 23개의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서 장기려 박사님과 목사님들이 손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의료보험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월회비가 담배 한 갑 가격도 안 되는 60원에 무료로 각종 검사를 제공하고 치료비를 무려 80%까지 할인해서 제공했습니다. 당연히 해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청십자 의료보험은 그 적자에도 불구하고 약 23만여 명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운동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로 1989년에 우리나라에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개막하게 됩니다. 네, 이 의료보험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의 청십자 의료보험을 참고해서 시작한 겁니다. 이야,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장기려 박사님의 삶에 대해서 2부에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